자,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전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를 통해서 이 전산회계 2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주요 내용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나오는 독특한 시험의 유형, 그 첫 번째 오류의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류 수정의 출제 경향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저술한 콕콕전 교수 전산회계 2급이라는 책자이지요. 자, 다른 책보다 굉장히 쉽게 저술을 했고요. 요렇게 책을 보시면 좌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핵심 체크 내용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빼놨고요. 눈에 시원하게 쫙 들어오게 책을 만들었고, 구어체로 책이 쓰여 있어서 책을 쭉 읽으시면 저랑 자, 이렇게 쉽게 대화하듯이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을 공부를 할 때마다 이론 공부하고 곧장 K랩을 입력할 수 있게 해서 이론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고 바로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 앞에는 이렇게 요약집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오류 수정의 출제 경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류 수정은요, 말 그대로 잘못된 거를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를 아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 고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거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면 그걸 고치는 것도 있고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을 써버리면 회사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인출금에서 빼가야 되는 건데 회사에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거 고치는 문제도 있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에 취득세 같은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 같은 걸로 잘못 처리할 수도 있죠. 고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영업에 필요한 거는 접대비고요. 직원들 복지후생에 필요한 거는 복리후생비인데 접대비를 써놓고 복리후생비를 처리한다든지 직원들 복지를 위한 비용인데 접대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주로 출제가 되는 오류 수정의 유형들입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보시는 것처럼요, 매 시험 문제마다 두 문제가 출제돼요. 매 시험마다. 굉장히 출제 민도가 높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자본적 지출도 공부했고 수익적 지출도 공부했고 유형자산 취득비용 관련 공부 다 끝냈고 개인적 지출하면 인출금 빼는 거 다 공부했고 접대비 복리후생비 다 공부했잖아요.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류 수정에 관련된 문제로 유형만 익히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알려드린 오류 수정의 전산회계 2급으로 잘 나오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잘못 입력된 계정 과목이나 일부 계정 과목의 누락 같은 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를 불러와서 잘못 입력된 부분들을 고치는 겁니다. 주로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고치는 거죠. 자, 아예 문제로 볼게요. 큰손 상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2021년도 98회 문제죠. 9월 20날 거래처 하나컴퓨터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수표 500만 원을 받은 회계 처리는 실제로는 뭐냐면 외상매출금 500만 원이 하나컴퓨터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9월 20일자에 이미 큰손 상사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미리 조회해서 화면에 띄워준 거예요. 9월 20일자 큰손 상사의 이 거래를 조회해보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현금, 자,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당좌수표 500만 원을 받은 회계 처리, 당좌수표를 받았다는 거죠. 당좌수표를 받으면 당좌수표는 당장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맞아요. 근데 대변 쪽을 보니까요, 이게 자, 계약금 받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선수금 처리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계약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뭡니까? 외상매출금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수금이 아니라 얘는 외상매출금에서 떨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저 빨간 색깔 제가 표시해 놓은 선수금 부분을 뭐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외상매금으로 매출금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요 붕괴 K랩에서 큰손상사에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올바르게 한번 고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오류 수정 내용을 큰손상사 회사를 불러다가 거기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큰손상사가 아니신 분들은 요 회사 부분을 클릭하셔서 큰손상사로 회사를 고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일반 전표 창 클릭을 하셔서요. 문제에서 주어진 9월 20날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9월 20날 하나로 컴퓨터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 수표 500만 원을 받은 회계 처리가 있는데 실제는 이게 계약금이 아니라 하나 컴퓨터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회수한 거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선수금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고치면 되는 거겠습니까? 이거를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고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선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그냥 샥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2 누르셔서 요거를 뭐로 고치는 거냐?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엔터만 쳐주시면 붕괴가 수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수금이 이제 뭐로 고쳐진 거냐? 자, 이 선수금이 자,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진 거다. 자, 요렇게 여러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류 수정의 붕괴들을 이제 수정해 나갈 텐데요. 다 이런 식이에요. 기입력되는 붕괴를 끌고 와서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고 문제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을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있는 내용들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2급은 주요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자,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한 유형, 자, 붕괴 입력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입력한 거죠.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요. 자, 자산의 가산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바로 꺼버리고요. 저 앞쪽에 유형자산 취득 쪽에 가시면 제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강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적 지출은 거액의 지출이라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확 올리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보시는 것처럼 소소한 비용의 처리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큰손상사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1월 16일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썼는데 현금 지급했고요. 이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건데 뭐로 했다는 겁니까?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여러분 워낙 거액이고 이게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11월 16일자 붕괴를 조회해 보니까 차변에 뭐 처리한 겁니까? 비용 처리한 거죠. 이거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에 증가해야 되는데 이 자산이 뭐라는 겁니까? 건물이니까 저 수선비를 없애고 건물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11월 16일자에 붕괴를 불러가지고 와서 큰손상사에 수선비를 건물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큰손상사에 오류 수정 문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6일이었죠. 제가 화면에 이미 11월 16일자 붕괴를 띄워놨습니다.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고쳐야 되니까 얘를 뭘로 고치는 겁니까?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것들은 건물 취득가액을 더 올려줘야 되니까 수선비 요로 가셔서 여러분 요거를 건물이라고 그냥 고쳐주면 되기 때문에 202번의 건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주어진 문제대로 봐서 맞춰보고 틀린 것만 딱 골라내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수정 붕괴 입력 마칠게요. 자, 오류 수정 다음 유형입니다.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을 단기 비용 처리한 거죠. 자,
우리가 저 앞전에 공부했던 유형자산 부분에 가시면은요,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같은 거 할 때,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주로 운반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얘는 주로 운반비,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득세 같은 것들, 이게 대표적인 가산되는 항목들이잖아요. 이게 딱 발생하면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상품 같은 거 취득할 때 운반비는 상품에 가산하는 거고요. 자, 차량 운반구 같은 거 취득할 때 이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에 가산하는 거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역시 큰선 상사에 입력을 해볼게요. 7월 28일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0만 원을 뭘 처리했다는 겁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자산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를 보니까 일반 전표 들어가서 7월 28일자를 조회해 보니 이미 차변에 얘를 비용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뭘 잡으라는 겁니까? 저 비용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큰선 상사의 7월 28일자 일반 전표 불러와서 저 빨간 색깔 부분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뭐로 고치면 된다고요? 차량 운반구로 고치면 되겠죠? K랩에서 한번 그대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선 상사 분계를 제가 7월 28일자를 이미 불러왔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세금과 공과 판관비에 1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로 고치는 겁니까? 차량 운반구로 고치면 되겠죠? 자, 한번 고쳐볼게요. 딱 갖다 놓고 F2 누르셔서 그냥 계정 과목만 차량 운반구로 고치면 되니까 208번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입력하면 자, 수정 분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의 오류의 수정에 여러분 그 분계를 한번 처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기 입력된 분계 불러다가 여러분이 공부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쪽의 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무조건 모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매 회 시험마다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보시는 것처럼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거나 뭐 직원들 위해 뭔가를 사주는 거죠. 그러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접대비는요, 거래처의 영업에 필요한 거라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대방 거래처를 가가지고 밥을 사주거나 뭐 선물을 사주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접대비 아닙니까? 문제 볼게요. 12월 21일 영업부 직원의 경조사비, 뭐 결혼이나 뭐 상을 당하면 뭐 10만 원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조의금을 주잖아요. 축의금을 주거나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 20만 원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업부 직원의 경조사비면 이거를 뭐로 처리하는 거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접대비로 잘못 처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12월 21일자 분계를 큰선 상사에서 불러올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당좌예금. 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월 21일자 분계를 불러와서 접대비를 뭐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로 바꾸면 되겠죠? 큰선 상사의 12월 21일자 분계를 불러와서 조 계정 과목을 자, 접대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 봤던 큰선 상사의 12월 21일자 오류 사항을 K랩에서 불러와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이미 이렇게 큰선 상사를 불러왔고요. 요 일반 전표 입력창을 클릭을 딱 하면 자, 요렇게 일반 전표 창이 뜨겠죠? 여기서 이제 날짜를 12월 21일로 입력을 하면 여러분 요런 식으로 자, 이 12월 21일자의 분계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기업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뭐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자, 그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서 쓴 업무 추진비가 아니잖아요. 좀 전 봤던 것처럼 얘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하고요. 여러분 요거는 영업부이기 때문에 800번대의 판관비에서 골라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엔터를 딱 놓으시고요. 여기서 F2를 누르셔서 자, 업무 추진, 자, 복리후생비라고 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밑에 쪽에 보이시는 요 811번대 판관비를 복리후생비를 탁 눌러서 요렇게 자,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오류수량 수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오류수정 분계 마칠게요. 자, 다섯 번째 또 다른 오류수정의 유형인데요. 바로 대표의 개인적 지출을 회사 거래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저 앞쪽에 자본 쪽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했지만 개인 사업자가 최초의 회사를 만들 때 출자금을 내잖아요. 자본금을 시작합니다. 자, 중간에 대표이사가 돈을 회사에서 빼오거나 자기 위해 돈을 써버리면 인출금 처리했다가 기말에 자본금을 줄여준다 그랬죠. 또 단기순이익이 늘면 다시 그만큼 자본금을 늘려준다 그랬죠. 자, 그 중에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표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쓰면 업무랑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인출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얘를 자본금에서 12월 말자에 자, 차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볼게요. 큰선 상사의 8월 25일자 분계예요. 대표 소유의 개인적인 차량이죠. 여기에 대한 취득세 325만 원을 냈는데 이거를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했느냐, 세금과 공과 처리를 첫 번째 하고요, 얘를 당좌예금 계정에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원래 얘를 분계를 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차변에 인출금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인출금이 325만 원이 들어가겠죠. 대변에 이제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을 이렇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325만 원. 근데 어떻게 분계가 돼 있나? 한번 8월 25일자 분계를 끌고 와 보니까 대변에는 당좌예금 돼 있고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가 돼 있죠. 이 세금과 공과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무슨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얘를 인출금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자, 당좌예금에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좌예금은요, 내가 당좌서표를 발행을 해서 내 당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서 뺀 겁니까? 보통예금에서 뺐으니까 얘를 보통예금으로 고쳐야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한번 K랩 8월 25일자 일반전표를 불러다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손 상사의 8월 25일자 분계를 끌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가 325만 원 입력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표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325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였으나 세금과 공가 및 당좌예금 계정 과목에서 처리한 거죠. 첫 번째 틀린 거, 회사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대표님이 인출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기중에는 이렇게 자, 인출금 처리를 해서 대표님 나중에 자본금에서 빼는 그런 용도를 일단 누적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당좌예금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요 당좌예금도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고쳐줘야 하는 거죠. 차변과 대변 둘 다 고치는 그런 오류수정 분계 문제였습니다. 자, 오류수정의 여섯 번째 유형인데요. 바로 보유 중인 당좌수표를 건네면서 당좌예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보유 중인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현금 처리합니다. 왜? 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좌수표라 하더라도 남이 발행한 걸 내가 들고 있으면 부도가 난 거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돈이 어디서 빠져나갑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처리를 해서 빼야 되고요. 갖고 있던 당좌수표를 주면 얘는 현금에서 빼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종종 자주 출제가 된과 동시에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볼까요? 12월 1일 날 다나상사에서 상품 165만 원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 내게 아니에요. 달림전자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했단 말이죠. 근데 당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12월 일자로 불러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당좌수표가 이렇게 표시가 대변에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자, 당좌수표, 당좌예금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당좌예금 처리하려면 내가 수표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내 수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갖고 있던 현금과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당좌예금을 뭐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되게 헷갈리고 종종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예 확실히 딱 이해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 문제를 갖다가 이제 K랩에 입력을 또 한번 해보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큰손 상사의 12월 1일자 분계를 불러왔고요. 내용을 볼게요. 자, 다나 상사에서 상품 165만 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소지하고 있던 달림전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는데 당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걸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대변에 102번에 당좌예금이 있어서 요거는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내 당좌예금에서 돈을 빼주는 것처럼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달림전자, 다른 회사가 나한테 줬던 내가 갖고 있던 당좌수표를 준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당좌수표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에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 당좌수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자, 보시는 것처럼 현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수정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종종 헷갈리게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리 수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회계상의 회계상 거래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전산회계 이거 공부를 할 때 저 앞쪽 처음 시작을 할 때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된다고 했죠.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지 요거를 갖다가 회계상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단순한 계약서의 작성이에요.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직원을 채용하기로 계약했다. 뭐 물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서를 수령했다. 이런 식의 내용만 나오면 단순한 계약만 했을 뿐이지 아직 돈을 받거나 뭐 물건을 주거나 직원한테 월급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면 안 되겠죠? 요게 문제에 아주 드물게 나와요. 자, 큰손 상사의 12월 10일자 거래를 보니까 당사는 거래처인 강원기기에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한 계약일 뿐이지 계약금을 받았거나 상품을 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얘는 자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월 10일자 딱 분계를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 매출을 인식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거래를 원래 입력하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K랩을 불러다가 삭제해서 거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잘못 입력된 이 12월 10일자 거래를 불러와서 삭제를 하는 K랩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류의 수정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앞에서 했어요. 그게 어떤 유형으로 잘못 입력해놓고 고치라고 하는지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확히 공부해서 매번 나오는 문제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K랩 입력하고 요 오류 수정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오류 수정의 유형입니다.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12월 10날 당사는 거래처인 강원기기에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외상매출금 강원기기 잡아놨고요. 상품 매출 200만 원 잡아놨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약만 하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계를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분계 입력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왼쪽에 체크박스를 딱 클릭을 하면
차변, 대변 전체 거래가 딱 한꺼번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자, 삭제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여러분 이게 삭제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삭제해서 물어봅니다. 삭제할까요? 그러면 예 라고 눌러서 12월 10일자 붕괴를 싹 다 없애면 이 붕괴는 제대로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 붕괴 입력 마치도록 할게요.